5학년 3반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꾸락습 오늘 5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학부모 공개 수업이 있는 날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선생님이 했던 수업 그대로를 보여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과연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혼합 계산 되겠고요. 오늘 공부할 문제는 바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이 네 가지 사칙 연산인데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제 1학년 때부터 배웠던 이 사칙 연산들이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긴장이 되나요? 복잡할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원칙들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덧셈,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은 차례대로 계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경이가 대답을 잘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괄호가 있는 식은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 주기로 했었죠. 자, 다음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보겠습니다. 곱셈, 나눗셈 섞여 있는 식은 나림이 대답 잘했어요. 바로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은 차례대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가 있는 식은 또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덧셈과 뺄셈은 서로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순서대로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요, 곱셈, 나눗셈이 서로 동등한 관계예요. 그렇다 보니까 곱셈, 나눗셈이 서로 먼저 나오는 것부터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덧셈, 뺄셈과 곱셈, 그리고 덧셈, 뺄셈과 나눗셈 섞여 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지 우리 또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식은 어떻게 계산할까? 맞습니다. 바로 곱셈을 먼저 계산하기로 했죠. 주연이 발표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괄호가 있는 식은 또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기로 했죠. 그리고 덧셈, 뺄셈, 나눗셈 섞여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은 뭐부터 계산할까요? 태영이가 대답 잘했어. 바로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괄호가 있는 식은 또 괄호를 먼저 계산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한 단계 나가 보겠습니다. 자, 덧셈, 뺄셈은 동등해. 근데 곱셈을 먼저 계산하기 때문에 무엇이 더 우선한다? 곱셈이 더욱 더 우선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덧셈, 뺄셈, 나눗셈 역시 마찬가지죠. 무엇을 우선으로 계산한다? 나눗셈을 우선으로 계산한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황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사에서 전체 기념품 600개를 3일 동안 관람객에게 매일 똑같은 수만큼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첫날 오전에 어른 26명과 어린이 50명에게 기념품을 2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날 오후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념품은 몇 개일지 우리가 구하는 것인데요. 지금 문제 굉장히 길죠? 근데 이 문제 역시 여러분들이 상황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쉽게 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상황은 이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기념품 600개가 있어요. 3일 동안 나눠준다 그랬으니까 이제 하루에 나눠주는 양을 구해야 되는데, 자, 또 다른 조건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를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눈대요. 무엇과 무엇으로? 바로 그렇죠. 수연이 대답 잘했어. 오전과 오후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전에는 어떻게 나눠주는지 된 조건이 나와 있죠. 자, 그럼 이 오전과 오후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3일로 나와 있는 것을 하루짜리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600개를 몇 등분? 그렇죠. 3등분 하면 되겠죠. 그러면 600개를 3등분 하면 몇 개 단위로 나눠질까요? 바로 200개 단위로 나눠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날에 몇 개 나눠주겠어? 총 그렇습니다. 200개가 나누어지겠죠. 그러면 이 200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200개가 나왔죠? 아, 태양이 대답 잘했어요. 바로 600 나누기 3을 통해서 200개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하루에 나눠준 200개가 무엇과 무엇으로 나뉜다 그랬어? 바로 오전과 오후로 나뉜다 그랬죠. 근데 현재 주어진 조건은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바로 오전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나누어준 개수를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날 오전에 어른 26명, 어린이 50명에게 2개씩 나눠준대요. 그럼 일단 어른, 어린이 둘 다 한 명당 받는 기념품 수는 같다 다르다? 같겠죠. 2개씩. 그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른, 어린이를 더한 숫자 해서 내 2개씩을 나눠줘야 돼. 자, 근데 이 상태로 놔두면 이 뒤에 있는 곱하기는 어디하고만 곱해지는 거예요? 바로 50하고만 곱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괄호를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그럼 계산 어떻게 할까요? 뭐부터 할까? 그렇습니다. 26 더하기 50부터 해야 되겠죠. 일양아 어떻게 될까요? 일양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26 더하기 50은? 맞아요. 바로 76이 되겠죠. 그리고 76 곱하기 2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현우 대답 잘했어. 바로 152가 되겠죠. 암산둥이 역시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전에 나눠준 개수는 152가 되겠죠. 그럼 오후에 나눠준 개수는 몇 개일까요? 어떻게 될까? 아, 맞아요. 소윤이 대답 잘했어. 200에서 152를 빼면 되겠죠. 근데 200에서 그냥 152를 뺀다는 거는 우리가 5학년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5학년 수준에서는 어떻게 해서 200개가 나왔는지, 어떻게 해서 152개가 나왔는지를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돼. 그럼 200개가 나온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미 여기 그림 속에 답이 있습니다. 짜잔. 자, 600 나누기 3 하면 200이 되겠죠? 전체 600개를 하루에 나눠주는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200개가 나왔고, 거기에서 빼줘야 되죠, 그죠? 오전 거를 빼줘야 되잖아. 그러면 오전에 나와 있는 거 과정 어떻게 쓸까요? 자, 152 적지 말고 그 과정을 적자 그랬어. 그러면 26 더하기 50 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곱하기 1 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 결과 역시 200 빼기 152가 되니까 48이 된다더라. 자, 지금 이 뒤에 선생님이 빨간색 표시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잘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를 낳는답니다. 그럼 이 식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뭘 계산할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26 더하기 50을 먼저 계산해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지훈이 대답 잘했어요. 바로 76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나눗셈, 여기 보면 시계 보면 나눗셈, 뺄셈, 곱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뺄셈은 제일 마지막에 해줘야 되겠죠. 근데 나눗셈과 곱셈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곱셈과 나눗셈 섞여 있는 식에서는 그렇죠, 순서대로. 그렇기 때문에 600 나누기 3을 먼저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얼마? 바로 200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200 빼기 76 곱하기 2입니다. 어떻게 해줄까? 200에서 먼저 76을 빼나요? 아니죠. 바로 76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승민이, 현호 둘 다 큰 목소리로 잘 대답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152가 되겠고, 이제 200에서 152를 빼주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48. 우리 반에 암산둥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답은 48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은 뭐부터 계산한다? 곱셈, 나눗셈을 먼저 계산한다. 그리고 두 번째, 괄호가 있는 식은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면 된다더라.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정을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와 16의 합에서 84를 7로 나눈 몫의 3배만큼을 뺀 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앞에서부터 한 말을 적어 보겠습니다. 24와 16의 합에서 뺀다 그랬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괄호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84를 7로 나눈 몫의 3배라고 했습니다. 자, 84 나누기 7 해주고 거기다 곱하기 3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값을 빼줘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 이제 식 세우는 거 감이 좀 왔나요?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뭐부터 할까? 바로 그렇죠. 24 더하기 16부터 해야 되겠죠. 네, 범진이 대답 잘해줬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진이 암산둥이 범진이 바로 그렇습니다. 40이 되겠고요. 그 다음 뭐 계산할까요? 바로 84 나누기 7. 그렇습니다. 용진이 대답 잘해줬습니다. 84 나누기 7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산둥이들 총동원하세요. 빨리 머리 집중하세요. 연우 좋습니다. 바로 1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 12 곱하기 3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되겠어? 바로 36. 그리고 40에서 36을 빼주면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가 된다더라. 생각보다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생각만 잘해주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 오늘의 핵심 콕콕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콕콕은요,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곱셈, 나눗셈을 우선으로 계산한다. 먼저 계산한다는 거. 그리고 괄호가 있는 식은 뭐안을 먼저? 괄호안을 먼저 계산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혼합계산의 모든 과정,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는 과정은 오늘로써 사실상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응용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과 함께 실력을 더 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한다 고생 많았고요.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